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으로 시작하게 되어 죄송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날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하워드, 38살이고요.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15년간 글로벌 금융 컨설팅을 해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는 세상은 미국이 전부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미국보다 못한 곳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최악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15년 전 대학교 교환학생 때 한국 학생들한테 당한 일 때문이었죠.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저를 비웃고 아시아 문화를 모른다며 무시했거든요. 한국, 아직도 후진국 아닌가요? 이게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2개월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 하워드, 한국 기업과 12억 달러 규모 합작 프로젝트 담당. 회의실에서 이 프로젝트 파일을 받은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죠. 왜 하필 한국이에요? 상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엘리,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자네 커리어도 끝이야. 그리고 우리 팀 전체가 위험해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15년간 쌓아온 제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삼성, LG 정도나 알려진 나라 아닌가요?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엘리, 너 정말 모르는구나.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어떤 위치인지. 무슨 소리예요? 한국이 전 세계 인터넷 속도 1위야. 오지 상용화도 세계 최초고. 그리고 K-팝, 영화는 이미 미국 시장을 점령했잖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전부 마케팅 아닌가요? 하지만 프로젝트는 이미 확정됐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팀과 첫 화상회의를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스크린에 나타난 한국팀을 보는 순간 또 놀랐어요. 모두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도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뉴욕 투자은행 수준이었거든요. 저희가 제안하는 AI 핀테크 솔루션은 김민준이라는 팀장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당황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술 수준이 실리콘밸리와 맞먹었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어요. 이 기술이 정말 한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물론입니다. 저희 개발팀이 3년간 연구한 결과물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검증은 어떻게 됐죠? 김민준이 차분히 답했어요. 이미 유럽 5개국에서 상용화됐고 일본 최대 은행에서도 도입했습니다. 성과가 궁금하시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말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정말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개발한 이 시스템이 유럽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는 늘 제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할머니, 저 큰일 났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일해야 하는데 제가 아는 한국과 완전 달라요.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엘리야, 한국이라고 했니?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엘리야, 한국을 너무 편견으로 보지는 마라.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방 한구석에 있는 할머니의 낡은 사진첩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제 커리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요. 이틀 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한국팀과 2번째 화상회의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었거든요.
하워드 씨, 혹시 저희 제안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김민준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했죠. 의문이 아니라 믿기지 않아요. 한국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순간 화면 속 한국팀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김민준 옆에 앉은 여자 개발팀장이 차분히 말했어요. 하워드 씨,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믿기지 않으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자료를 뒤적였어요. 이 AI 예측 정확도가 98.7%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도 95%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개발팀장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접속해서 라이브 데모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뉴욕 증시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어요. 3초 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말 3초 만에 화면에 복잡한 분석 결과가 떴어요. 그것도 제가 어제까지 분석하던 바로 그 데이터였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김민준이 자신있게 답했어요.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평균 95mbps로 세계 1위예요. 미국은 42mbps입니다. 그리고 저희 서버는 삼성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아는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한국 인터넷이 미국보다 빠르다고요? 네, 그것도 2배 이상이요. 그리고 오직 커버리지는 95%입니다. 미국은 14%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회의를 끝내고 저는 급히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정말이었어요. 한국이 디지털 경쟁력 세계 1위, 혁신지수 세계 5위였어요.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60%가 넘었고요. 이게 다 진짜였어?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다음 날 회의에서 저는 다른 접근을 해봤어요. 김민준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15년 전 제가 한국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졌나요? 김민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떤 경험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털어놓았어요. 교환학생 때 한국 학생들이 저를 무시하고 비웃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준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하워드 씨, 그때와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팀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15년 전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던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자신감이 부족했죠. 하지만 지금은 김민준이 이어서 말했어요. 지금 한국은 BTS, 봉준호 감독,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사람들의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물론이죠. 15년 전에는 서구 문화를 따라하려고만 했다면 지금은 한국만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15년 전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회의 후 김민준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워드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 하워드라는 성이 익숙해서요.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갑자기 심장이 뛰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하워드라는 성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한국과 인연이 깊으신 분인데. 제 할머니는 마리아 하워드예요. 그냥 평범한 미국인이고요. 김민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할머니께서 예전에 다른 이름을 쓰신 적은 없으세요? 무슨 소리죠? 저는 당황했어요. 왜 그런 걸?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했네요. 그냥 우연의 일치인가 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김민준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 할머니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도 어제 한국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반응하셨는데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그 안에서 뭔가 놀라운 걸 발견할 줄은 몰랐지만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건데 김민준의 이상한 질문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사진첩을 넘기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젊은 할머니가 동양풍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한복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할머니는 분명 미국인이라고 하셨는데 사진 뒷면에 뭔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한글이었어요. 저는 한글을 못 읽지만 뭔가 이름 같아 보였거든요. 이게 뭐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진첩 제일 뒤쪽에서 편지 몇 통을 발견한 거예요.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고 1950년대 우표가 붙어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바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제가 어제 할머니 사진첩을 봤는데요. 뭐? 사진첩을? 할머니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사진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한복 같은 걸 입고 있는 사진이랑 한글로 쓰인 편지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엘리야, 할머니가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할머니는 한국 사람이야.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1952년 할머니가 12살 때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국으로 왔어. 그때 이름이 이미영이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저도. 그래, 엘리야. 너에게도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어.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한국을 미워했는데 정작 제 뿌리가 한국이었다니. 할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어려웠어, 엘리야.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거든. 살아남기 위해서 미국인이 되어야 했어.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됐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저는 공항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JFK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어디든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고 모든 안내가 디지털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로봇이 안내를 해주기까지 했어요. 김민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공항이 정말 깨끗하네요. 한국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하철로 이동하시죠.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어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핸드폰 충전까지 가능했어요. 뉴욕 지하철과는 완전 다르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 지하철은 정시 운행률이 99.9%예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망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효율적이죠. 지하철 안에서 본 사람들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모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게임하는 사람, 영상 보는 사람, 업무하는 사람까지 다양했어요. 저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 스트리밍, 모바일 뱅킹. 한국은 모바일 결제 비율이 세계 1위예요. 현금 안 갖고 다녀도 살 수 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본 서울 시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은 뉴욕 맨해튼 못지않았고 홍대 거리는 도쿄 시부야보다 활기찼어요. 15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을 텐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한국은 15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특히 IT 분야는 미국을 추월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할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할머니, 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이니?
한국이 어떠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있어요. 뉴욕보다 더 현대적인 것 같아요. 정말. 할머니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할머니의 고향이 그렇게 발전했구나. 할머니, 혹시 서울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갑자기 할머니가 무언가 생각하시는 듯 멈칫하셨어요. 글쎄, 70년이 지났는데 누가 살아있을까? 그때 김민준이 보낸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특별한 곳에 모시고 가고 싶어요. 할머니와 관련된 곳일 수도 있어요. 뭔가 예감이 들었어요. 김민준이 왜 계속 할머니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 할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그리고 내일 김민준이 데려갈 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다음 날 아침, 김민준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종로구의 작은 골목이었어요. 낡은 한옥들과 현대식 건물이 뒤섞인 동네였죠.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물어봤어요. 제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사셨던 동네예요. 그런데 김민준이 멈칫했어요. 어제 할아버지께 하워드 씨 얘기를 했더니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이상한 반응이요? 갑자기 옛날 앨범을 뒤지시면서 뭔가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김민준의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이 아가씨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혹시 마리아 하워드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떻게 저희 할머니를 아세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미영이의 손녀구나. 미영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할머니의 진짜 이름이었거든요. 김민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 어린 시절 친구였어. 미영이가 미국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 할아버지가 가져오신 낡은 앨범을 펼치셨어요. 그 안에는 1950년대 흑백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제 본 바로 그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미영이가 미국 가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그때 내가 12살, 미영이가 10살이었지. 사진 속에는 어린 할머니와 지금의 김민준 할아버지,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저희 할머니를 70년 동안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미영이를 어떻게 잊겠니? 전쟁 때문에 가족과 헤어져서 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흐느끼셨어요. 저는 급히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연결했어요. 스크린에 할머니가 나타나자 김민준의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미영아, 정말 너구나. 할머니도 화면을 보시더니 펑펑 우셨어요. 영호야, 정말 영호 오빠야? 미영아, 70년 동안 잘 살았니? 나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오빠도 살아계셨구나. 나도 매일 고향을 그리워했어.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70년 만의 재회가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할머니, 그럼 김민주는? 그래, 엘리야. 영호 오빠의 손자야. 우리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였어. 김민준이 저를 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맞아. 우리는 70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야. 그때 할아버지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영아, 너 그거 아니? 내가 미국 간 후에 내가 너 때문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 정말? 언젠가 너를 만나면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미군 부대에서 통역관 일도 했고 우리 민준이도 영어를 잘하게 키웠어. 김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그래서 저한테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 혹시나 해서. 언젠가 미영이나 미영이 가족을 만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김민준이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그래서 저와 만나게 되고, 할머니가 화면 너머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이게 다 운명인가 봐. 할머니가 못다 이룬 고향 방문을 내가 대신 해주고 있구나. 그날 오후 저는 김민준과 함께 할머니가 어린 시절 살던 집터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기억하시는 그 자리였어요. 여기가 미영이네 집이 있던 자리야. 할아버지가 가리키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70년 전 할머니가 뛰어놀던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다니. 할머니.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김민준이 옆에서 말했어요. 누나,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네요. 그러게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할아버지가 70년 동안 할머니를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이 우리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미워했던 한국이 사실은 제 뿌리였고 제가 우연히 만난 한국인이 할머니의 70년 지기 친구의 손자였다니. 할머니와 다시 통화했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이제 한국이 어떻게 느껴지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할머니. 이제 한국이 낯설지 않아요. 그럼 됐어. 이제 할머니 고향을 제대로 구경해봐.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멈추셨어요. 혹시 할머니도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제 마음이 뛰었어요. 할머니의 70년 만의 고향 방문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즉시 결심했어요. 할머니, 꼭 한국에 오세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저는 김민준과 함께 진짜 한국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미리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삼성서울병원이었어요. 왜 병원에 가는 거죠? 저는 의아해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한국 의료가 어떤 수준인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로봇이 약을 배달하고 AI가 진단을 보조하고 모든 의료진이 태블릿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병원이에요? 저는 감탄했어요. 한국은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WHO에서도 인정한 시스템이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의 MRI 보급률은 인구 100만 명당 29대로 세계 1위예요. 미국은 38위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암5년 생존율도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특히 위암은 77%로 일본을 앞섰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 다음에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지고 좌석마다 개인용 모니터와 충전 포트가 있었어요. 미국에는 이런 기차가 없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며 말했어요. 한국은 전 국토가 고속철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도착하죠. 부산에 도착해서 본 부산항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24시간 돌아가는 무인 크레인들, 끝없이 펼쳐진 컨테이너들. 여기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구예요. 김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6위요? 생각보다 높네요. 한국 해운업체들이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현대상선은 세계 8위 선사고요. 저는 끝없이 늘어선 H와 EUNDAI, SAMSUNG 로고를 보며 새삼 놀랐어요. 이런 기업들이 다 한국 회사였다니. 항구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저희 항구는 24시간 무중단 운영이에요. 태풍이 와도 멈추지 않아요. 정말요? 네, 한국 사람들은 끈기가 강해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력 때문이구나. 저녁에는 광안리 해변가 포장마차에서 회를 먹었어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외국 손님이네.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어머나, 미국. 우리 아들이 시애틀에서 일해요. 한국 어때요? 정말 놀라워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달라요. 아주머니가 서비스로 조개구이를 더 갖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손님 오면 잘 대접해야 해요. 김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한국의 정문화예요.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이죠. 다음 날은 대전의 KAIST를 방문했어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연구실에서 보는 기술들이 정말 미래적이었어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저는 로봇 앞에서 감탄했어요. 네, HUBO라는 로봇인데 세계 최초로 이족보행과 차량 운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연구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AI 기술은 이미 삼성, LG 제품에 적용되고 있어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죠. 한국이 AI 분야에서도 이렇게 앞서가는 줄 몰랐어요. 한국은 R&D 투자 비율이 GDP 대비 4.8%로 세계 1위예요. 이스라엘이 2위고 미국은 3위죠. 또 다른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왜요? 미국에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한국이 더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해요. 정부 지원도 많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뭔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애국심과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한국이 정말 대단해요. 의료, 기술, 교통.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이니? 할머니의 고향이 그렇게 발전했구나. 네, 그리고 사람들도 정말 따뜻해요. 15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 할머니가 정말 가고 싶어졌어. 죽기 전에 꼭 한번 고향을 보고 싶어. 할머니, 꼭 오세요. 제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할머니의 70년 만의 고향 방문을 꼭 성사시키겠다고. 그리고 저도 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2주가 지나고 저는 뉴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에 있었죠. 공항에서 김민준과 헤어질 때 정말 아쉬웠어요. 누나, 꼭 다시 와요. 그리고 할머니도 꼭 모시고 와요. 그럴게. 약속해.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제가 찍어온 한국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엘리야,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할머니가 기억하는 그 서울과는 완전히 달라. 할머니, 꼭 가봐야 해요. 김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반대한 거예요. 다음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엘리, 할머니 연세가 몇인데 무슨 해외여행이야? 게다가 한국이라니. 아빠, 할머니가 정말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도 안 돼. 너무 위험해. 어머니도 걱정하셨어요. 할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비행기도 12시간이나 타야 하고. 동생만 저를 지지해줬어요. 언니, 나는 할머니 편이야. 할머니 평생 소원인데 왜 말려? 그날 저녁 할머니와 단둘이 대화했어요. 할머니, 정말 한국에 가고 싶으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엘리야, 할머니가 70년 동안 그리워한 곳이야.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어. 그럼 제가 설득해 볼게요.
의사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다음 날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진 후에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장거리 비행도 가능해요. 다만 동반자가 있어야 하고 현지에서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할머니의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 후 저는 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써봤어요. 김민준과 영상통화를 연결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안전성을 직접 보여드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김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버지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한국이 정말 안전한가요? 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특히 서울은 밤에 혼자 다녀도 될 정도로 치안이 좋아요. 김민준이 실시간으로 서울 시내를 보여줬어요. 밤 11시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할머니께서 오시면 최고의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정말요? 네. 제가 직접 삼성서울병원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한국어 마이너스 영어 통역도 완벽하게 지원되고요. 그때 김민준의 할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나셨어요. 미영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영우 오빠. 김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꼭 와줘. 내가 70년 동안 기다렸어.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가고 싶으시다면. 아들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동생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한국 정말 궁금해. 너도?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응. 언니 얘기 듣고 너무 가보고 싶어졌어. 그리고 할머니 혼자 보내기도 그렇잖아. 어머니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함께 가면 어떨까요? 어머니 챙겨드리려면.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날 밤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할머니의 70년 만의 고향 방문이 현실이 되는 거였거든요. 할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는데 할머니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 사실 할머니가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뭔데요, 할머니? 할머니 부모님 산소를 찾고 싶어. 그리고 옛날 집터도 가보고 싶고. 찾을 수 있을까요? 70년이나 지났는데. 영우 오빠가 도와줄 거야. 그 사람 기억력이 정말 좋거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할머니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 제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말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이니? 네, 회사에서 서울지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요. 제가 그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엘리야, 할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뤄주는 것 같구나. 2주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할머니, 어머니, 동생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 여행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얼굴은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드디어 고향에 오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엘리야, 꿈만 같구나. 정말 꿈만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민준이 대가족을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김민준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할아버지도 함께 오셨거든요. 할머니와 김할아버지가 7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순간
공항 로비에 있던 사람들까지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김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다가가셨어요. 영우 오빠,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우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 가족도 모두 울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속삭였어요. 엘리야,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보는 거 아니야? 정말 기적 같아요, 엄마. 동생은 벌써 감동해서 눈물을 훔치며 사진을 찍어댔어요. 언니, 이거 완전 드라마야.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엘리야, 여기가 정말 한국이야? 공항이 뉴욕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네. 김민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12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됐어요. 정말요? 동생이 신기해했어요. 와, 여기 와이파이도 완전 빨라. 첫째 날, 저희는 할머니가 어린 시절 살던 종로구로 갔어요. 김할아버지가 직접 안내해 주셨거든요. 미영아, 여기가 우리 동네야. 기억나니?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많이 변했지만 저 언덕은 그대로구나. 김할아버지가 한 골목을 가리키셨어요. 저기가 내가 살던 집터야. 지금은 현대식 빌딩이 들어서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여기서 할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어머니가 감동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여기서 사셨던 거예요? 그래, 12살까지 여기서 살았어. 그때는 이렇게 높은 건물도 없었고, 그때 옆에서 채소를 파시던 할머니가 저희를 보시더니 다가오셨어요. 어머, 외국 손님들이네. 어디서 오셨어요? 김할아버지가 설명해드리자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나, 70년 만에 고향에 오셨다고요? 어머나,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시더니 직접 과일을 한 봉지 싸주셨어요. 이거 드세요. 고향에 오신 기념으로. 동생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언니,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둘째 날에는 경복궁에 갔어요. 할머니가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한복을 입으신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마치 70년 전 그 어린 소녀로 돌아가신 것 같았거든요. 엘리야, 70년 만에 우리 옷을 입어보니까 정말 할머니 같아. 할머니가 거울을 보시며 웃으셨어요. 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한복대여점 사장님도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셨어요. 어머니, 70년 만에 고향에 오셨다고요? 이 한복은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니에요. 돈을 받으세요. 안 돼요. 이런 의미 있는 일인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한국 사람들이 정말 정이 많구나. 이해가 되네. 내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셋째 날, 저희는 남대문 시장에 갔어요. 할머니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던 곳이라고 하셨거든요. 시장 곳곳에서 상인분들이 할머니를 보고 반가워해 주셨어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70년 만에 고향에 온 거예요. 어머나, 그럼 이거 드세요. 호떡 아주머니가 호떡을 한 봉지 건네주셨어요. 돈을 내야죠. 안 돼요. 고향에 오신 분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감동해하며 뭔가를 주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인정 많은 나라였구나. 그날 저녁 호텔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아, 할머니가 결심한 게 있어. 뭔데요, 할머니? 할머니가 남은 인생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 모두가 놀랐어요. 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70년 동안 그리워한 고향이야. 이제 늙어서 얼마 못 살 텐데 고향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어.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도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너도? 네.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문화도 재미있고.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딸아, 너까지. 엄마, 저 진짜예요. 한국어도 배우고 싶고 K-팝댄스도 배우고 싶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지사 설립 말이에요. 어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이셨어요. 엘리, 너도? 네. 이번에 와서 확신했어요. 한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고향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도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어머니 혼자 두기도 그렇고.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이니? 네, 어머니. 저도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엘리야, 할머니가 못다 이룬 꿈을 우리 가족이 함께 이뤄주는 것 같구나. 1년 후,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새 오피스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누가 상상했을까요? 2년 전 한국을 그토록 미워했던 제가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은 말이에요. 엘리 대표님, 뉴욕 본사에서 긴급 연락 왔어요. 직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저희 서울지사가 설립 1년 만에 전 세계 지사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였어요. 엘리자베스, 축하해. 한국 진출이 완전 대박이군. 아시아 전체 총괄 본부장으로 승진이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너 이제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다면서? 한국어도 유창하고 말이야.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저는 아침에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한국어로 업무 미팅을 하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점심시간에 김민준과 만났어요. 이제 그는 저에게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예요. 누나, 할머니들 어떠세요? 한국 생활 잘 적응하고 계세요? 완전히 한국 할머니가 되셨어. 동네에서 유명 인사시라고. 정말 그래요. 할머니는 마포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시는데 벌써 동네 할머니들과 절친이 되셨어요.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할머니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우리 미영이 할머니.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그렇게 불러요. 할머니도 정말 행복해하세요. 엘리야,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 매일이 꿈만 같아. 동생도 정말 한국에 푹 빠져서 살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K-팝 댄스까지 마스터했거든요. 언니, 나 이제 완전 한국인이야. 친구들이 한국어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래. 정말? 그럼 한국 대학교 진학은 어떻게 생각해? 이미 준비하고 있어. 서울대 국제학부에 지원할 거야. 가장 놀라운 변화는 어머니였어요. 처음에는 걱정만 하시던 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셨거든요. 엘리, 엄마 태권도 2단까지 땄어. 정말요? 응.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5급 받았어. 이제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도 다 이해해. 어머니는 한국 전통 문화에도 푹 빠지셨어요. 서예도 배우시고 요리도 배우시고 심지어 동네 자원봉사까지 하고 계세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엘리야. 처음에는 언어도 안 통하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더 편해.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김민준네와 함께 설악산에 등산을 갔어요. 할머니는 케이블카를 타셨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한국의 산천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엘리야, 70년 전에 떠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
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된 나라가 될 줄. 김할아버지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나? 정말 그래요, 영우 오빠. 그때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꿈 같아요. 두 분이 70년 전 추억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 모든 인연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단둘이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미국에서 70년 동안 살으셨는데. 전혀 후회 안 해, 엘리야. 오히려 고마워. 내가 할머니를 고향으로 데려다줘서. 제가 처음에는 한국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다 운명이었나 봐. 내가 편견을 가져야만 나중에 진짜 한국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야.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한국을 좋아했다면 이렇게 깊이 있게 이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6개월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 거예요. 딸아, 아빠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졌어. 정말요, 아빠? 응. 너희들이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한국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어. 어느 회사에서요? 삼성전자야.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로 와달라고 하더라고.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 비로소 진짜 세상이 보인다는 걸 말이에요. 김민준이 어느 날 물어봤어요. 누나,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자신에게 뭐라고 하고 싶어요? 편견을 버리라고 하고 싶어. 그리고 진정한 한국을 보라고 말이야. 표면적인 것에 속지 말고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보라고. 지금도 가끔 뉴욕에서 온 동료들이 저를 보고 놀라요. 엘리자베스, 너 정말 한국 사람 다 됐구나. 맞아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마음을 가진 글로벌 시민이 된 거죠. 매일 아침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가족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김민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이 모든 일상이 제게는 기적 같아요. 어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할머니가 죽으면 한국 땅에 묻어줘. 이제 진짜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아니야, 엘리야.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니까. 한국, 정말 고마워요. 저에게 편견을 깨뜨릴 기회를 주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주고 무엇보다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줘서 말이에요. 15년 전 그 교환학생 시절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상처마저도 저를 지금의 한국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운명의 과정이었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면 세상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제게 단순히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진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게 해준 운명의 땅이었어요. 할머니의 70년 만의 고향 방문, 김민준과의 기적 같은 인연, 가족 모두의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져서 지금의 행복한 우리 가족이 되었거든요. 2년 전만 해도 한국을 그토록 미워했던 제가 이제는 이곳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진정한 사랑은 편견을 넘어선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나라나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한국 정착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감동과 깨달음을 드릴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예정인데요. 다음에 또 특별한 사연이 생기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